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다보스 포럼을 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한 4건 정도 사고를 쳤습니다. 일단 맨 먼저 다보스 포럼 회장과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회장하고 이제 우리 공식 TV에 나오는 화면부터 좀. 공식으로 나오는 장면. 공식으로 나온 걸 보면 뭔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통역사가 그 번역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윤석열이 그걸 듣고 뭔가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 같이 이렇게 편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 귀에 꽂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꽂고 있는데 한 10초 뒤에 이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대답을. 내가 그거 이제 오디오가 같이 들어있는 걸 봤는데 그 오디오에는 저 사람이 하는 영어에 한글 버전이 번역돼서 같이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장면밖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만 나오는데. 현장의 실행컷을 보면 윤석열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좀 보세요. 클로즈업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잡은 겁니다. 얘기를 하고 번역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벌써 이제 메모지를 찾아가지고 커닝 페이퍼. 네, 계속 컨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를 컨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앞에 옆 사람이 질문은 쳐다보지도 않아. 경청도 안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답할 메모지를 보고 이게 어느 대목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은 편집을 해갖고 질문자만 앵글을 잡아놓으니까 질문 내내 진짜 동네 바보형 같다. 표정이. 아니 이걸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또 봤을 다 거예요. 봤겠죠. 대한민국 국민들만 못 보게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세우랑 되게 닮았다. 뭐 이씨 명절날 하면 그래서 이 모질이 짓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이 굉장히 긴데 결론은 뭐냐면 그 국제 공급망 재건 또는 그 확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나옵니다.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질문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온갖 미사 여구를 더 칭찬을 합니다. 한국이 정치적인 중심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저기 참가한 국가들 중에는 우리가 제일 낫지. 그 다른 정상들 안 왔잖아요. 안 왔으니까. 사실은 중국 정상이 오길 바랐는데 시진핑이 먹을 거 없다고 안 왔거든. 먹을 거 없다고 안 한대. 먹잘 게 없잖아 지금. 정말 저렴하게 표현하는 데는 세계 1위예요. 명확하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윤석열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삼성이 그동안 수십조 원을 들여갖고 개발해놓은 각종 반도체 생산 기술들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고 삼성한테 물어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자기 자산으로 어떻게든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자산인 신기술들에 대해서 정치하는 놈이 지 마음대로 나눠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버린 거죠. 자, 삼성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왔을 거야, 이재용한테. 회장님, 우리 기술을 나눠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데요? 뭐? 야, 대통령실 확인해봐.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님, 저 삼성에서 확인 전화가 왔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그거 나눠주기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산업 스파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에이씨 또 미친 소리 하네 그러지. 삼성이 윤석열 말을 듣고 지금 3나노, 0.7나노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기술 나눠주겠어요? 나눠주면 국부 유출인 거고 안 나눠주면 국격 훼손인 겁니다. 아니 그걸 나눠준다는 거는 삼성 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삼성 망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산업 스파이. 이건 또 탄핵 스파이는 몰래라도 훔쳐갔지. 대놓고 깐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송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삼성 기술을 너 유출하겠다는 거니? 내가 그런 말 아닌데 네가 방금 한 게 그 말이야. 아닌데?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이제 니네들도 코딩을 배우고
전체 대학 정원의 60%를 반도체 학과로 받고, 그리고 그게 나의 노하우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박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담하게 자기 것이냐.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을 공유하겠다라고 아니 하는. 이건 이재용이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용이 미쳤어? 이재용이 현장에 있었으면 바로 돌 던졌을 거 재떨이 날라갔어. 이거 뭐 이런 이게 얼마짜린데? 아우 우리 제드래곤 욕도 상당히 잘하는데 나 욕 배틀 한번 붙어보고 싶어. 제드래곤 오빠랑 사석에서. 나는 모나나한테 5만 원 건다. 근데 아마 재용이가 울 거야 현장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한국의 가장 친밀한 국가는 일본이다. 중국하고 브로커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 브로커로 구분되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우리랑 제일 잘 통하는 국가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반면 갑자기 전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힘들다. 원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던져버립니다. 또.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원전 확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세워놓은 그 3, 4호기 말고는 추가로 할 게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정정 발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 멋대로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요거 기사를 좀 읽어주세요. 네, 경이 뭐라고 했냐면 탄소 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게 지금 한 문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몰라.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 탄소 중립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원전이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알리백한테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지금 청정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시겠대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원전 지어줄 거야. 아니 탄소 저감을 원전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의 집안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 없는 푸세식 화장실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와. 아니 이게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놓고 아니 이게 국가에서도 계획이 없는 원전 증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대통령실이 막았는데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풍력발전 투자한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초를 칩니다. 그 투자는요 얘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원래 울산 앞바다에다가 짓는 풍력단지에 출자를 하기로 미리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김동관이 그 한화의 김동관이 그 말썽 부렸던 걔가 이제 토탈 에너지 대표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요. 이분 꼭 인사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많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저 한국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이 어디요? 그러니까 그 누가 좀 알려줘요. 울산 앞바다요. 그랬더니 본인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고 그딴 얘기를 짓거린 거예요. 너는 진짜 이 정도 영업사원이 있는 회사면 빨리 저기 영업사원 이상하다. 빨리 손절해. 야 짐 챙겨. 여기 빨리 탈출하는 게 술 것 같다. 이 생각을 할 것 같다니까. 경비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내놓기가 불안한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인수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 풍력 단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거를. 그래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이게. 근데 이제 와서 뭐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대표를 만나고 네가 투자자야? 이 새끼 압수수색해야 되겠구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김동완도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거기 같이 간 기업인들도 솔직한 인명 쪽팔렸을 거예요. 당연하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 토탈 대표가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바보랑 얘기했는데 근데 걔 진짜 바보 진짜였어. 바보가 스스로 그 바보임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아니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혹시
담당자 한화 회장한테 물어볼 수 있어. 오디오는 뭐야, 오디오는? 아니면 속으로는 막 끙끙 앓아도 아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근데 토탈 대표 그 CEO한테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미친 거지. 나 한국에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죠? 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지. 그치? 걷다 대놓고. 오디오? 그래요? 오디오? 이거는 맹구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근데 그걸 네. 뭐가 잘못된지 모르나 봐. 기사에 나왔어. 토탈에너지, 김동관이가 토탈에너지 대표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인사를 시켰는데 그런 얘기가 오고 그거를 왜 기사에 쓰죠? 하여튼 이 모질이 짓거리의 끝은 추리 대학 방문해서 이제 추리인 아인슈타인 대학 가가지고 이 최절정에 이릅니다. 사실 스위스 공대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노벨상 배출자를 22명을 냈다고 하는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인 거고,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관련된 논문 발표 여기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추리 공과대학을 또 방문을 했어요. 참 어렵게 만든 스케줄인 거죠. 그래서 대학에 있는 관계자들을 다 전문가들을, 그 분야의 최고 석학들을 모아갖고 대담을 하고 또 혼자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기사 읽어주세요. 기사가 있나요? 그 밑에 뭔 얘기를 했는지 그 대답 내용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합니다. 네. 윤석열이. 이 기사에 보면은 양자 기술은 미시 세계 양자 단위의 아주 미세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얘가 상식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양자를 물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근데 전문가들 모아놓고 지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할 거면 읽은 것만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세 세계 양자 단위의 미세한 이런 것까지 하면 좋은데 이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퀀텀 사이언스 어쩌고 영어는 열심히 써가면서 관련해서 퀀텀 사이언스가 뭔지도 모르지만 양자를 물질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원자 단위 이 안에 이제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그와 관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 단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걸 에너지 준위로 보지 이걸 물질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물질이 뭔지 몰라서 그래. 물질이 뭔지 물질이 물에서 하는 질이 물질인 줄 아나? 그건 이제 해녀가 하는 거고. 근데 이런 표현을 전문가들 앞에서 했고 이걸 그대로 분석해갖고 얘기를 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한국의 대통령의 상식 수준이 이런 건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AI하고 연계가 있는 양자가 어쩌고 하는데 그게 한 단계를 거쳐서 지나간 거예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아직 실용화가 안 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을 통해 갖고 AI나 다양한 부분 안에서의 연산 능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다고 이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질을 연구해서 그냥 바로 AI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는 거지, 전문가들 모아놓고. 아니, 교육 전문가들 모아놓고 교과서 볼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걸 왜 배웁니까? 이 얘기보다 더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끝이 없다. 정말. 끝이 없다. 아니, 저는 이 정도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 떠나가지고 치매 아닌가? 왜냐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할 말인지 못 할 말인지.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것들을 좀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저렇게 팩트에 틀린 얘기들이나 망신상할 얘기는 줄여줘야 되는데 기자 새끼들, 기자가 쓴 게 아니겠지. 대통령실에 있는 새끼도 이 정도 수준인 거야. 그렇죠. 양자하고 물질하고 퀀텀하고 AI의 연결고리를 모르는 거야. 그냥 아는 단어만 해갖고 대충 이렇게 쓴 거고 이걸 기레기들은 똑같이 변형 하나를 안 하고 그대로 써내리고 있는 거죠, 진짜로. 아니면 매기는 걸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아나 죽어봐라, 그러고. 이 무시가 이러면서 모르겠지 이렇게 써도 네가 말한 거니까. 이거는 편집자한테 뒤지게 혼나야죠.
야, 네가 그래도 우리 기사를 걸어놓고 쓰면서 이런 오류를 안 잡고 그대로 낸단 말이냐? 아무리 성녀를 매기더라도 물론 그럴 의도도 아니겠지만 아니, 근데 그 정도 급이 다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자도 모르니까 그냥 쓴것 얘네는 같아요. 복붙을 하면서 책임감이 없어. 왜냐 복붙하는 과정 중에 생긴 오류는 원래 원작자의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오뎅 되고 오뎅이 덴뿌라 돼갖고 덴뿌라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그런 와중에 제일 크게 나온 그 얘기는 교민 모임과 갖고 브라보를 외쳤다. 스위스 여기- 동부 간담회에 가서 이제 사물놀이패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단 신나하면서 막 덩실덩실 하다가 앵콜을 외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앙코르라고 했지만 앵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앙코르라고 했지만 영상을 보면 앵콜이라고 하면서 네, 근데 신났다. 놀라운 게 뭔지 아닙니까? 이걸 연주한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물놀이를 교민들이 모은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물놀이를 좋아해갖고 그거를 연습하는 동호인인데 걔를 데려다가 공연을 시켰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앙코르를 외쳤다는 거죠. 근데 앵콜을 외치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언제 외치냐면 잘 외칠 데가 없고 그냥 우리 가요 정도 가요 콘서트 갔을 때 앵콜 정도를 외치고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이럴 때는 앵콜 같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박수를 박수만 치거나 치는 거죠. 뭐 브라보 뭐 이 정도 하고 근데 국악은 그렇게 앵콜까지는 안 해요 또. 국악에서 누가 앵콜을 아니 외쳐? 국악도 진짜 우리가 공연 그러니까 국악은 그 우리의 추임새를 해줘요. 좋다, 얼쑤. 얼쑤, 지화자.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예. 칭찬하는 맛이 떨어져. 한글을 하면 그 아. 감정이 전달이 안 돼. 멋이 없어. 멋이 없어. 그래서 외국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습관이 나왔던 뭐 거. 진정한 어떤 그 교민 화합과 월드 글로벌을 위해서 또 사물놀이 중에 김건희가 또 탬버린을 들고 난입을 해서 거기서 또 박자 쪼개기를 했으면 자진몰이를 탬버린으로 쳐주는 뭐 그런 거 퍼포먼스를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탬버린의 세계가 그렇게 깊어요? 탬버린이 네. 타악기들 중에 가장 빠르게 박자를 쪼갤 수 있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탱고 출 때 캐스터넷 추거든요. 이게 딱딱딱딱딱딱 치는 게 이게 이제 발로 그 스텝 받는 거랑 해갖고 그 스텝이 이제 뭐 120스텝까지 이게 심장박동 120회 가는 정도까지 칠 수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 별걸 다 안 해. 뭐 그렇게 근데 탬버린은 네. 탬버린은 좌우로 흔들면서 박자를 쪼개기 때문에 240 이상의 비트도 쪼갤 수 있다. 오. 거의 전자 엘렉트로닉 수준의 네. 이 240은 어떤 정도의 박자냐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속도로 때려잡을 수 있는 비트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팔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손이 굵어지지. 근육이 많이 생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앵콜이 아니라 알콜입니다. 알코! 야, 씨, 반주 좋은데 왜 반주를 안 줘? 뭐 이런 거지. 술 가져와 이건가요? 어쨌든 뭐 그런 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휴 참. 이거를 대통령실에 쇼츠로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수준이 다 똑같은가 봐. 저 진짜 수준이 다 웨이터 수준이야.